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강의 자료 잘 봤습니다. 이걸 바탕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좀 깊게 얘기 나눠볼게요. 목표는 머신러닝이 이 디자인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랄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 거죠. 그럼 먼저 머신러닝이 정확히 뭘까요? 자료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데이터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쓰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 이렇게 보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결국 데이터예요. 예를 들면 데이터가 그 정형 데이터 있잖아요. 표처럼 딱 정리된 거, 엑셀 시트 같은 거요.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, 뭐 사용자 리뷰 텍스트나 디자인 이미지처럼 형태가 좀 자유로운 거. 또 이게 수치냐 아니면 뭐 범주형 데이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나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문제 이게 확 달라지거든요. 데이터 유형이 진짜 중요하군요. 그럼 바로 그 데이터 시각학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? 자료에서 항상 먼저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. 이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걸까요? 그게 원본 데이터만 딱 봐서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바로 알기가 어려워서 그래요. 노이즈도 많고요. 디자인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그냥 예쁜 그래터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랙션 로그 같은 거 시각화해보면 디자이너가 전혀 예상 못했던 어떤 숨겨진 동선 같은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A/B 테스트 결과에서 특정 사용자 그룹만 보이는 미묘한 선호도 차이 이런 걸 딱 잡아내는 단서가 될 수도 있죠. 이게 결국엔 머신러닝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패턴 찾기 어렵다. 그럼 모델도 아마 힘들 거예요. 그렇군요. 단순히 예쁘게 보여주는 걸 넘어서 뭐랄까 숨어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찾는 첫 단추 이런 거군요. 근데 실제 데이터는 좀 복잡하다고 하셨잖아요. 값이 빠져 있거나 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. 그 유명한 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. 이것도 언급됐고요. 정확해요. 그래서 데이터 정제가 정말 필수입니다. 필수.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케일링 같은 거요. 숫자 범위가 제각각이면 이걸 뭐 0에서 1 사이 같은 표준 범위로 맞춰줘야 돼요. 안 그러면 모델이 특정 데이터에 너무 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. 또 누락된 거 그냥 지워버리면 중요한 추세 같은 걸 놓칠 수도 있고요. 이것도 조심해야 하고요. 그리고 데이터가 왜 또 누가 수집했는지 이걸 이해하는 거, 그러니까 편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연령대 사용자 피드백만 잔뜩 모인 설문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면 당연히 편향된 결과가 나오겠죠. 그렇겠네요. 디자인 설문에서 뭐 좋다, 마음에 든다, 괜찮다 이런 거 다 제각각인 긍정 답변들을 하나로 통일해야 그래야 머신러닝이 제대로 패턴을 배우겠군요. 자, 이렇게 데이터가 좀 준비되면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차례인데 여기서 데이터를 나눈다는 개념이 나오죠. 학습용, 테스트용 이렇게요. 네네,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. 목표는 모델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마치 시험 공부할 때 연습 문제,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죠 이것만 잔뜩 풀었어요. 근데 실제 시험, 테스트 데이터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연습 문제 답만 외운 거죠.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실력, 즉 일반화잖아요. 그래서 데이터를 학습용, 검증용, 테스트용 이렇게 나눠서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에도 잘 작동하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해요. 그래야 과적합, 오버피팅,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데이터는 전혀 예측 못하는 그런 상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와, 시험 공부 비유도니까 확 와닿는데요. 그 자료에 나왔던 예시들 보스턴 치과 예측 같은 회기 문제 있었죠. 어떤 수치를 예측하는 거. 아니면 손글씨 숫자나 패션 아이템 이미지 분류하는 거. 정해진 범주로 나누는 문제들. 특히 그 스마트 드로잉 앱 사례가 되게 흥미로웠어요. 네. 그 스마트 드로잉 앱 사례가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죠. 사용자가 그린 도형을 인식하는 앱이었잖아요. 근데 개발자가 학습시킨 방식이랑 다르게 하트를 그리니까 인식을 못했죠. 네. 이건 모델이 실제 세상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정말로 다양하고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단순히 뭐 원이나 사각형만 잘 그리는 데이터면은 부족했던 거죠. 가끔 섭씨-화씨 변환처럼 답이 딱 정해진 간단한 문제로 머신러닝 개념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굳이 머신러닝까지 쓸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. 진짜 중요한 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요. 네.
결국 모델이 똑똑해지려면 우리가 주는 데이터부터 좋아야 한다. 이 말씀이시네요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 머신러닝은 디자인 데이터를 다루는 유용한 도구다. 그리고 데이터 유형을 먼저 이해하고 시각화로 탐색하고 데이터를 신중하게 정제해야 한다. 또 과적화 피해서 일반화 성능 높이고 실제 사용 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. 이런 거겠죠? 맞습니다. 그리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.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. 막 화려한 알고리즘보다도 깨끗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가 모델 성능에 훨씬 더 결정적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. 데이터 준비 과정에 좀 공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자료 마지막 부분에 사용자의 작업 흐름이나 맥락을 파악해서 CAD 소프트웨어 같은 데서 다음에 쓸 명령어를 머신러닝이 제안해 줄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이 언급됐잖아요. 단순히 과거 기록을 넘어서 사용자의 어떤 의도까지 예측하는 기술이 발전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디자인 도구랑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?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